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정광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지난 5월 29일 국제금융망을 이용해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950억 원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 세탁을 벌여온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임직원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입수한 정광선 기자를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무역은행을 네. 통해서 이제 네.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일단 이 자료 자체가 네. 워싱턴 DC 연방 검찰이 지난 5월 말에 네. 이제 이 사람들을 기소를 하면서 네네. 저 발표한 자료인데 공소장이네요. 공소장인 거죠. 네. 입수했어요, 이거를? 예, 공소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근데 뭐 기사는 예전에 나갔었는데 자세하게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간단하게 했다면 이제 월간조선은 월간지의 특성상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썼고, 먼저 이제 조선무역은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조선무역은행 자체는 이제 본부는 평양에 두고 있습니다. 본부 이제 총 직원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본부는 북한에 또 평양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지역, 그러니까 여러 세계 여러 지역에 본부가 있겠죠. 여러 나라들의 지역에 지점들을 만들어 놓고, 지점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점으로 돈 세탁이나 뭐 이제 그런 특수 품목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유엔 대북 제재 품목들을 몰래 사들이고 이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외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한 300여 명 정도가 이제 해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무역은행은 세계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선무역은행이 이제 보통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이겠지. 당연히 중국이겠고. 중국의 선양이나 뭐 이제 베이징 이런 곳에 있고, 그리고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에도 여기가 있고, 그 여러 이제 뭐 오스트리아에도 있을 거고요. 있고, 이제 뭐 저기 태국, 쿠웨이트 이런 지역에도 이제 나가 있는 한 10개 국가 정도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 이 조선무역은행에 해외 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점에서 그 돈 세탁을 하고 거기서 세탁된 돈으로 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사지 못한 품목들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13년 3월에 걸리게 됩니다. 돈 세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걸렸어요. 미국 재무부 소속에 있는 해외자산 통제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지라고 해서 북한의 북한이 조선무역은행을 통해서 돈 세탁을 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들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조선무역은행을 국제결제망에서 퇴출시킵니다.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다른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이제 뭐 국적으로 했었는데, 이 2013년 3월 이후에는 이제 그 국제망에서 퇴출시키다 보니까 거래를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 비밀리에 몰래 거래가 이제 이 은행을 운영하면서 돈 세탁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특징이 이제 몰래 하는 건데 이제 2013년 3월에 퇴출됐는데 지금 이런 공소장을 입수했다는 거는 몰래 한다는 것도 들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들킨 겁니까, 근데? 일단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보스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조선무역은행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이제 뭐 중국이나 리비아나 오스트리아 등의 그 거래 내역을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암호 메시지들을 주고받다가 미국의 이제 검찰에 걸린 거죠. 미국 검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조선무역은행의 직원이 이제 비밀 불법으로 몰래 활동하는 거를 미국 검찰에 의해 적발이 됐다. 그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세탁하지 않습니까? 이 세탁한 돈으로 뭐 이제 유엔 제재 때문에 사지 못한 물품들을 산다고 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무기 같은 것도 사나요? 무기 같은 것도 이제 그 자료에는 이제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제 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량으로 이제 그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제품, 그러니까 무기의 부품들, 그렇죠.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사들여서 네.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바로 북한에는 안 갑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북한에 들여보내면 이게 거래가 이제 정지되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물건을 사는 데를, 물건을 도착하는 곳을 이제 정해놓는데, 그 도착하는 곳이 중국이 아니죠. 북한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대만, 네. 이런 데 허위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북한으로 가는데 네. 허위 표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거기 홍콩이나 그런 데로 갔다가 북한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북한으로 가는데 허위 표시로 하고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대량 살상 무기의 부품들로 의심될 만한 것도 있다. 그렇죠. 산 것 중에. 예. 그러니까 돈 세탁한 걸로. 돈 세탁한 걸로 샀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 보통 이제 다 보면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하웨이나 이제 중신통신 뭐 이런 데서 전자통신 장비를 구매해서 이제 네.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하는 거죠. 네. 이 보면은 네. 아까 전에도 이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걸린 사람이 북한 사람이 28명이고 이제 중국인도 5명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뭐 일촉즉발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중국인의 5명도 기소했다는 거는 네. 중국 너네 조심해라. 북한 자꾸 도와주다가 이러면 재미없을 수 있어. 이런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중국인 5명은 뭐냐면 네. 그 중국에 있는 그 조선무역운행의 지점의 네.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근데 중국인인 거죠. 그렇죠. 북한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을 고용해서 대리인으로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써먹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네. 물건을 거래를 했는데 네. 돈을 이게 이제 일단은 미국에서 이 계좌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 몰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거래를 하는데 이제 돈이 오가지가 않고 이제 그 물건을 샀는데 돈을 안 주니까 네. 중국 쪽에서 재촉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미국이 지금 이 계좌를 동결한 상태고 네. 이거를 못 쓰게 막아놓은 상태라는 걸 이제 간파를 하고 네. 중국인 직원을 통해서 해체 신청을 합니다. 미국에. 네. 이건 북한 게 아니라 중국 거다. 네, 중국 거다. 네. 라고 이제 그렇게 중국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을 내세워서 미국 재무부에 네네. 승인을 신청했다는 얘기죠. 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웨이나 중신통신 등 중국의 기업들에서 이제 물품이 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차원에서는 중국에 경고를 한 거죠. 니들 계속 북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들을 계속 저지르게 되면 우리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경고 차원에서 중국인 5명을 함께 기소한 거죠. 아니 보면은 이제 북한은 이제 28명이 기소를 당했는데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6월 말인가요? 이제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하고 김여정이가 폭파시켰죠. 김여정이가 이제 명령을 해서 대북 비라를 보낸다는 명목하에 대북 전단, 대북 전단을 보낸다는 명목하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정말 했는데 이게 우연하게도 5월 29일에 미국 연방 검찰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안 있다가 북한이 이제 정말 억지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억지인데 예전에도 대북 전단이 갔습니다. 보내줬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뭐 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막 정말 발끈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비난 이거를 우리나라한테 화풀이를 했다.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운전자라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방해하고 28명이나 기소를 하고 하니까 당신이 운전자니까 운전을 한번 제대로 해라 라는 경고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지금 그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하고는 아예 대화의 저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욕은 못하지만 남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강력하게 지들이 좀 무리수를 들어서 이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하고 이제 난리를 떤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렇게 걸렸으면 동결되는 겁니까? 일단 동결된 상태로 미국의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북한에서는 그 돈을 뺄 수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지만 그 오토 원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네네네네. 갔다가 돌아가신 네. 그분 죽은 부모들이 소송을 내서 예, 뭐 찾고 있잖아요. 지금 비자금을. 북한에 돈을 이제 네. 청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들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받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 동결된 자금으로 오토 원비어의 예를 들어 위자료 정도의 그렇죠. 그 돈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자료 양은 어마어마하게 그 소송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2020년 월간조선 8월호 지금 7월 17일 나온 기사입니다. 정광성 기자가 아주 뭐 이렇게 자세하게 공소장을 입수해서 잘 썼는데 이제 대북 제재 피하기 위한 북의 돈 세탁과 자금 조달 방법 상세히 적시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우리 사이트에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기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